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0번째 시간이에요. 어, 그 출석에 관련해서 우리 전자 출결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해서 4분의 1 결석이 아닌데도 결석이라고 나왔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있는 외주업체가 고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주 확인을 하세요. 네. 그래서, 결석을 안 했는데도 이미 4분의 1 결석으로 나온다.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퀴즈 1은 여러분들은 다 받고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이제 24일까지 끝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챕터 3를 아직 하고 있는데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 광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래요. 애들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야, 하늘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질문을 한대요.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근데 이제 그 답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별을 향해 날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이 100을 하고 싶으면 120을 목표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100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1만을 하고 싶은데 1억을 또는 뭐 1억을 하고 싶으면 100조를 뭐 목표로 해라. 약간 이런 류인데 저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20대 중반이고 조금 뭐 많아야지 이제 뭐 대학원생이면 뭐 후반이고 이럴 텐데 저도 어느새 이제 50대 중반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제 저처럼 나이가 들지 몰라요. 지금은 깔깔깔깔 이러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니는 늙나 보자.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다 늙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쯤 되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여러분들도 뭐랄까요? 너무 그 리스크 큰 것을 지향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뭔가 계획을 크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꿈이 너무 작거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가졌어도 되는데 항상 너무 겸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지난 강의에서 수정할 게 하나 있던데, 지난번에 제가, 네가티브 90 dB를 얘기하면서, 만약 1m면은 이제 네가티브 90 dB가, 1 마이크로미터다라는 식으로 잘못 말했는데, 1m라면 이제 1 나노미터인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의 크기가 한 90dB 차이가 나면은, 뭐, 하나가 1m 정도 되면 하나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죠. 그런 일들이 무선 통신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그널이 근처에 있는, 뭐,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어떤 unwanted 시그널, 의도했다면 이제 재밍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런 시그널 때문에 뭐 엄청나게 파묻혀 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자, 전체 코스 오버뷰를 보면 우리는 이서넷이라는 챕터 3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대충 이서넷의 히스토리 중 이서넷의 히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서넷이 아닌 그렇죠 알로하라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키워드가 뭐였죠? 일단 컬리전이라는 단어였죠. 그다음에 컬리전이라는 단어 외에 또 뭐가 있었나요? 예, 당연히 컬리전이 안 일어나면 다운링크를 통해서 즉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그 각 섬에 있는 센서들 또는 리시버들을 향해서 어, acknowledgement 패킷을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타임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것과는 달리 타임아웃 된 게 타임아웃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패킷이 없으면 내가 immediately 전송을 하는데 내가 한번 보냈다가 타임아웃 돼 버렸어요. 아마도 컬리전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백오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디스트리뷰티드 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랜덤 넘버가 각각의 센서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런 컬리전들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본떠서 케이블 이서넷이라는 이서넷의 이제 원조 첫 번째 것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는
이 컬리전이 일어나면 랜덤 백오프를 하고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백오프를 하고 잘못하면 캡처라는 피나미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패널라이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막 길어질 텐데 그런 웨이팅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였죠? 여기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어, 캐리어 센스 또는 캐리어 센싱이고 또 하나는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데 여전히 그렇죠? 예. 좀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줄여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멘탈 모델로서 케이블 이서넷의 멘탈 모델로서 이러한 파이프가 있고 절반 정도가 물에 채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끝에는 흡수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표면파를 막대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런 간단한 레이어 1에서의 뭐 리피터를 이용해서 길이를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일종의 애드학 네트워크였는데 IEEE라는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가 우리가 이서넷 표준화를 우리가 여기서 진행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그 표준화 과정을 테이크 오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IEEE라고 하는 것은 본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컬 소사이어티인데 뭐 아카데믹 소사이어티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의 멤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있는 뭐 엔지니어들도 IEEE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뭐 멤버를 많이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산학년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학술 뭐 단체다라고만 하기는 애매해요. 연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산업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들도 해요. 그래서 IEEE라는 큰 기관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멤버십 피를 내면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거기서 하는 행사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논문을 쓰면 거기다가 뭐 IEEE 스튜던트 멤버 이렇게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어쨌든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테크니컬 소사이어티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테크니컬 소사이어티들은 하고 싶은 일들에 따라서 커미티를 만들어서 여러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뭐 아시아 퍼시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일본 학자라든가 한국 학자라든가 말레이시아 학자라든가 인도네시아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의장을 해가지고 모임을 따로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퍼블리케이션 그래서 저널이라든가 매거진 이런 것도 발행을 하고 컨퍼런스 국제학회를 하면은 그 프로시딩이라고 하죠. 그 논문지 같은 것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제별로 워킹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일단 여기 802라는 IEEE 802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할게요. 802는 어떤 때는 조그만 그룹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그룹에서 만들어낸 표준들의 집합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802를 어떤 표준들의 집합으로 말한다면 Family of Standards, 스탠다드가 표준이니까 by the IEEE고 이 안에는 이제 워킹 그룹들이 있는데 밑에 점을 찍고 그다음에 숫자를 써요. 그래서 저거는 802.3 이렇게 읽어요. 닷이라고 옛날에는 포인트라고 읽었을 것 같은데 뭐 닷컴 뭐 현상이 생기면서 다 닷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2.3라는 워킹 그룹이 있는데 그 워킹 그룹에서 이제 이서넷의 further standardization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02 요 워킹 그룹에 대한 표 다시 한번 보고 허브 이서넷, 스위치트 이서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서넷의 어드레싱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패킷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패킷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피지컬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특히 이제 스위치 투 이서넷에서는 그냥 지난번에 어땠어요? 이런 관에 있고 그냥 각각의 터미널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냥 다들 평등하죠. 그리고 이 미디엄을 모든 이 터미널들이 쉐어하는데 저 스위치 투 이서넷부터는 이제 좀 더 인텔리전트한 그 어, 기기가 어떤 알고리즘들을 돌리기 때문에 얘들이 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얘기를 할 텐데 뭐 심각하게 하진 않을 거니까 도망 안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단 802라는 어떤 그 패밀리 오브 스탠다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이서넷뿐만 아니라
뭐, 랜이라든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들, 그 다음에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펜이라고 하니까 무슨 프라이팬이 생각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것들도, 뭐, 커미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2에는 여러 스탠다드들이 서브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표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뭐 1, 2, 3, 4에서 번호가 쫙 붙어 있죠. 굉장히 많은데 모든 워킹 그룹들이 이게 워킹 그룹들이에요. 각각 모두 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만들었다가 해산된 것도 있고 그냥 동멸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두 개는 크게 802.3 더 이더넷에 관련된 워킹 그룹, 그다음에 802.11이에요. 이거 두 개는 이번 학기 내내 그리고 여러분이 통신 수업을 들었고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나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좀 안다 이러면 계속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두 워킹 그룹들이에요. 네, 그것 말고도 여기 뭐 줄줄이 더 있죠. 그렇죠? 예, 줄줄이 더 있어요.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요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을 무선 채널도 쓰지만 사람 피부 자체를 채널로 쓰자 이래서 거기다 전류를 미세하게 흘려서 뭐 신호를 잘 모르겠어요. 건강에 괜찮을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이서넷과 경쟁하던 여러 그 랜용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용 표준들도 여기 들어있어서 찾아보면은 뭐 있어요. 뭐 토큰 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봤지만 이서넷과 관련된 802.3를 봅시다. 그래서 본래는 제록스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록스에 있는 맥칼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확대된 게 뭐냐면 요 세 회사가 다 들어봤죠. 델, 인텔, 제록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좀 뭐 스탠더다이제이션을 좀 하다가 그냥 다 넘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802.3에서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서 이 와이어드 랜 테크놀로지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여러 다른 경쟁하던 테크놀로지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 거예요. 얘가 워낙 괜찮았어. 예. 특히 이렇게 어떤 큰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표준화를 하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계속 임프루브를 할 수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고 성능이 좋아지고.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은 자기들 각각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적으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시스템 자체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 있지만 예. 어쨌든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워킹 그룹에 자기들 직원들을 회사 직원들 보내가지고 보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은 인정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서넷은 뭐라고 했죠? 레이어 1, 레이어 2에서의 표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 3에서 IP 패킷이 레이어 2로 넘겨지면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새로운 봉투에 집어넣고 그러면 당연히 그 봉투 내에서 어때요? 주소를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우편만 이제 그 학과 사무실에 가면 우편 봉투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제가 학교 공식적으로 뭔가 우편을 바깥으로 보낼 때도 그 교내 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기존의 우체국에서 받아들여질 그 봉투 그렇잖아요. 뭐 이런 편지 봉투가 있으면 주소 쓰고 우표 붙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그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발신 from 해서 뭐 조준호 LG 연구동 어디 이렇게 한 다음에 to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학교 뭐 예를 들면 외부 우체 뭐 우체국 관리 뭐 어쩌고 이렇게 쓰면은 거기 가서 그분이 뜯어가지고 그래서 보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레이어 3에서 어드레싱 하는 방법과 레이어 2에서 어드레스를 정하고 하는 방법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다른 방식을 쓰면. 굳이 번호를 안 써도 되고, 몇 개, 부서가 몇 개 안 되면 코드를 안 쓰고 그냥 한글로 쓰면 되듯이. 그래서 이 이서넷에서도 그 지향했던 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몇 개 안 되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드레싱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 맥 어드레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서넷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뭐 이서넷 어드레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48비트짜리 이서넷 어드레스를 표준화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어,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원 옥텟 6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제 그
뭐 와이파이 이런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 쭉 메뉴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이런 대쉬를 쓰기도 하고 콜론을 쓰기도 해요. 뭐 요즘 뭐 핸드폰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런 헥사데시말 넘버들로 돼 있는 거예요. 참고로 헥사데시말 넘버는 하나가 0부터 9까지 하고 A, B, C, D, E, F까지니까 4비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4, 4 하면 이게 8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맞나요? 예, 68, 48 해서 48비트로 돼 있는 그런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이서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IP 패켓은 인캡슐레이트 돼서 이서넷 패킷 안에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서넷 프레임의 페일로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했던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IEEE 802.3를 통해서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서넷이 본격적으로 표준화되면서 조금씩 진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발전 방향, 발전했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뭔가 유용한 연산들을 하기로 해요. 예, 그게 로지컬한 연산일 수도 있고, 어떤 매스메티컬한 뭐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뭔가 더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 전자회로들이 더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더 싸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유용한 기능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비싸지면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든가, 너무 부피가 크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 아폴로 달 착륙에 대해서 그냥 뭐 열심히 갔나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 소련과 그 미국이 달 경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소련이 실패하고 미국이 갔는데 그게 단지 미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된 건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령선이라는 게 있고 달 착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람은 발을 딛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게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날아가는 와중에서 이 사령선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예전에 그 제민이 그 계획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몇 개 실험을 했는데 도킹을 딱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빙빙빙 아령처럼.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특히 다른 우주선과 또 도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다가 여러 이제 분사구 같은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기존의 뭐 스위치 같은 걸로 하기에는 사람이 무슨 피아노에서 한번 누를 수 있는 개수가 있듯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걸. 그래서 요 간단한 어떤 조이스틱처럼 생긴 그 녀석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듯이 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되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 LSI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을 처음 IC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퓨터라는 걸 넣어요. 거기다. 컴퓨터를 넣는데 문제는 당시에 컴퓨터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도 막 줄여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몇 개 딱딱딱 하면은 그게 이제 할당돼 있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폴로 13호는 여러분도 영화에서 봤지만 가다가 그 아마 산소 탱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큰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날아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백 할 수 없으니까 달까지 갔다가 다시 삥삥삥 돌아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처음 계획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가하게 본래 계획처럼 뭐 누구 달에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뭐 달을 한 30바퀴 돌다 오면은 그동안 질식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전부 다 새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산을 한 다음에 지구에서 불러주면 그 우주비행사들이 입력을 다 해요.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면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궤도 진입할 때 역추진을 해야 되고 재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발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속을 해서 나와야지 지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데 그 달 뒤로 가서 무선이 끊어지죠. 그렇죠? 달이 워낙 크니까. 예. 무선이 끊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점화를 하고 점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화가 되고 막 환호하고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만세 부르고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전에 톰 행스가 나온 영화도 있고 최근에 나온 영화도 있고. 예. 하여튼 어쨌거나 모든 방향이 뭐냐면
조그매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세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거의 컴퓨터 뭐 이만한 거 못 넣잖아요. 조그맣게 해야 되고 거기에 전력이란 것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하지만 계산력은 매우 좋아야 되고.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앵그리버드 그 앱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개발자가. 예. 자기가 뭐 핸드폰 이거보다 좀 더 작겠죠. 뭐 이런 거 들고는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폴로 11호에 실렸던 것보다 성능이 뭐 수천만 배 정도 좋은 녀석 가지고 게임하고 있다. 뭐 이런 자도적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큰 두 빌딩이라고 했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이 빌딩에서 파생된 다른 빌딩인데 크게 이쪽은 뭐냐면 어떤 수학적 논리적인 연산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이 어떤 간단한 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컴퓨터라는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유용한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보면 다 어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그게 무브예요, 무브. 무브 논리 연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전자공학과의 알고리즘 수업에서 들었겠지만 바이너리로 만든 다음에 어때요? 쉬프트하고 엑스오를 하고 모듈러 연산을 하고 이름으로써 다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컴퓨터 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기존의 전기전자공학을 하는 학생들은 특히 통신에서 보면 예전에는 아날로그 서킷으로 만들던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예전 무전기에서는 어떤 그 전류를 두 개 곱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전류를 어떻게 두 개 곱해요? 그 곱해서 나오게 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 어떤 하드 와이어드 된 서킷으로 만들다가 요즘 어떻게 해요? 점점점 A2D, D2A를 그 조그만 칩 근처로 옮기고 칩 근처에서 점점 RF 쪽으로 옮겨가지고 예전에 RF에서 수행하던 것을 점점 디지털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제가 정보통신공학 개론을 강의하겠지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샘플링 디어렘, 시노미 시스템 마지막에 배웠을 텐데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어, continuous time signal processing을 샘플링 한 다음에 discrete time에서 수행하고 다시 continuous time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봅시다. 그래서 이 허브 이서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요 케이블 이서넷의 디바이스들이 이미 보급됐고 그때는 상당히 비쌌겠죠. 걔를 그냥 다 새로 다 갈아엎고 하자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준의 발전 방향을 보면 기존의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표준이 이걸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요 옛날 기기들도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은 표준을 내놔도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새로운 표준이 나왔는데 이걸 도입하려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총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더 빠른 게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다는 얘기가 케이블 다 걷어내고 벽 다 부셔가지고 와이어링 새로 하고 하면 됩니다. 얼마 드는데 100억요. 그럼 안 하시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하는데 그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서 이 케이블을 그 전에는 뭐예요? RF 케이블을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위스티드 페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이렇게 전선 같은 거 안에다가 동선 두 개가 이렇게 비비비 꼬인 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 봤었죠? 예, 그걸로 바뀌는데 그렇게 그거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다음에 실제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여기 터미네이터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이 RF 케이블이 RF 코엑셜 케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다 물려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들 평등했죠. 물론 이제 케이블이 있으면 제일 끝에 있는 놈들이 있고 뭐 옹기종기 있는 놈이 있으니까 완전히 시메트리컬한 어떤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들 평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터미널 하나가 전송을 하는데 다른 놈이 또 전송을 하면 어, 컬리전이 일어나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길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리피터를 하나 넣는다든가, L1 리피터, 제가 얘기했어요. 레이어 1에서 그냥 아날로그 시그널 받아서 한쪽에서 증폭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주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리를 늘려준다든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뭐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녀석을 좋은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포트를 만들어요. 여러 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각에다가 연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쉐어를 했잖아요. 미디엄 하나를. 이제 쉐어하지 않는데 본인은 쉐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결돼 있어요. 본인은. 터미널 하나는 여기. 다른 터미널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얘가 이제 이 녀석 가지고 갈게요. 얘가 패킷을 날려요. 패킷을. 그럼 요 허브라는 녀석이 이제 상당히 똑똑해요.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1에서 뭘 하냐면 어느 포트로 어느 인풋 포트로 신호가 들어왔네를 알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L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웨이브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전자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걔를 증폭을 해가지고 나머지 포트에다가 포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 포트에다가 쫙 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굳이 뿌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실시간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생각하면 요렇게 보냈더니 그냥 요렇게 쭉 간 것과 별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저 케이블 이서넷의 아이디어와 유사한데, 그렇죠? 유사한데 이제 뭔가 요놈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시그널을 보냈어요.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놈도 보냈어요. 사방으로 가죠. 그러면 얘가 보내면서 내가 보내는 시그널과 지금 내 위치에서의 물결의 높이를 확인하다 보면 이쪽에서 출렁출렁하면 뭔가 다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죠? 컬리전이 일어났네 하고 아는데 문제는 딱 바로 중단하지 않고 좀 더 계속 보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걸 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종의 이 패킷을 계속 보내요. 또는 뭐 잼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계속 보내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러면 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냈는데 지금 요 경우에요. 얘도 허브를 향해서 보냈어요. 얘도 허브를 향해서 보냈어요. 얘는 뭐 지금 저장해서 뭐 기록해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로직만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본래는 이 시그널을 받아서 모든 포트에 뿌려야 되고 이 시그널 받아서 모든 포트에 뿌려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받으면 그냥 잼 시그널을 쫙 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잼 시그널을 그렇죠. 다 뿌리는 게 낫겠죠. 계속 보내고 있을 테니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기존의 케이블 이서넷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기존에 뭐가 있는데 설계 과제 같은 걸 한다고 합시다. 뭘 임프루브 하고 싶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을 안 바꾸면서 하면 제일 좋은 거죠. 예. 트릭 중에 하나가 L1에서 뭔가 하는 거예요. 레이어 1에서.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8비트 컴퓨터가 유행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MSX 컴퓨터라는 그 컴퓨터들이 유행을 했는데 걔는 여러분이 쓰는 PC처럼 이 오픈 아키텍처였어요. 공개돼 있었고 라이센스를 얼마 안 내도 됐어요. 재밌는 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예, 믿어지지 않겠지만 IBM에서 이제 16비트 그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IBM Compatible PC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PC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IBM Compatible PC예요. 뭘 제외하고 요즘은 이제 크롬북이라든가 어, 어, 애플 노트북들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PC라고 얘기하는 게 IBM Compatible PC고 IBM이 그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신생 기업일 때 8비트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의 안 팔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그 8비트 MSX 컴퓨터를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셨는데 와 신나는데 아이 뭐좀 미국에 아버지께서 출장 가신다는데 미국에 가면 뭔가 좀 더 재밌는 게임 타이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미국에 가시면 그 컴퓨터 가게가 있을 거니까 가가지고 IBM 그 MSX 컴퓨터 게임을 좀 사달라 그랬는데 오셔가지고는 내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 모른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컴퓨터 가게로 모르는 정도로 안 퍼졌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저장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저장 매체 어떻게 해요? USB 이런 거 쓰죠. 조그만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IBM 컴패터블 PC들은 이 플로피 디스크라는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만한 거 있어요.
가져오는 건데 그걸로 했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 드라이버가. 디스크도 비싸고 자기 디스크.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매체로 쓰자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는 메모리도 작고 게임도 그렇게 큰 사이즈의 어떤 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세트 테이프는 오디오를 저장하기 위해서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오더블 레인지에서 잘 작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가지고 무슨 디지털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정말 카세트 테이프 그냥 쓸 수 있게 사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제가 넣어요. 카세트 플레이어 넣고 딱 누르면 삐비리비리비리 하는 그 여러분은 지금 같으면 팩시밀리 보낼 때 나는 소리 있죠. 간혹가다 여러분 잘못 전화 걸면 학과 사무실 찾다가 거기 뭐 T 있으면 텔레포닉, F 있으면 팩스인데 잘못 알고 번호 보고 하면은 삐 소리 나잖아요. 딱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삐 하는 게 0101 그러니까 삐 하는 거 띠리리리리 하는 게 뭐 좀 이제 다르게 01, 0012 해서 들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게임들을 몇 개 샀어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 이게 게임이 복사를 하려면은 그 게임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롬팩에 들어있는 게임도 있고 테이프에 들어있는 게임도 있는데 롬팩에 있는 건 도저히 안 되고 롬팩에 있는 거든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거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로드라는 명령어를 써요. 근데 로드에서 무슨 슬래시 s인가 하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냥 로드하면 얘를 메모리에 전부로 덤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트릭 중에 하나가 그때는 모니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다 읽어요. 그러면 헥사데시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찾아요. 메모리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게임 코드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요. 일단 두 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번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세 개만 알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로드 한 다음에 세이브해서 그 세 파라미터를 넣으면 새로운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고 하면은 거기 딱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제조사에서 게임 제조사에서 안 가르쳐 주고 스타트 포인트를 이상한 데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뭘 했겠어요? 그걸 해킹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놓고는 경험적으로 이 회사 제품은 메모리 어디서부터 어디를 할당하고 뭐 이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막 메모리에 이렇게 가비지들이 들어있기도 하는데 갑자기 규칙적인 게 막 나타나잖아요. 이걸 아싸 찾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이 회사는 항상 시작할 때 뭐니까 뭘 찾아가지고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한 6개 정도 게임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준호야 뭐 게임 하라고 테이프 뭐 가져와 그러면 어떤 데 친하면 공짜로 해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불법적으로 해서 팔았어요. 친구들한테 700원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제 야 부자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한 달 용돈이 2,000원이었으니까. 잘 팔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산 시내에 중학교 2학년생이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까? 아니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중학교 2학년생 기고만장했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뭐 MSX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거 책을 사가지고 어셈블리로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딴에는 기고만장했죠. 아무리 이게 저급한 노동이긴 하지만 이 정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같은 학교에, 그 학교가 뭐 큰 학교도 아니에요. 7반밖에 안 돼요. 지금은 7반이면 많을 것 같지만 당시에 7반짜리 한 학년에 7반이면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같은 학년에 그거를 똑같이 해서 친구들한테 파는데 500원에 파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쟤들의 정체가 뭘까 해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뭐 컴퓨터를 대단히 잘 알거나. 자, 걔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컨텍스트가 전혀 없죠, 지금. 예. 그 어떻게 보면 저는 L2 레이어에서 그 로직으로 뭘 처리를 했는데 걔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일제 더블 데크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로 그냥 복사한 거예요. 메모리에 덤프해가지고 그걸 찾고 이렇게 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난 대단해 뭐 이러고 있었는데 걔들은 그냥 오디오를 오디오로 복사한 거예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 카세트에 이렇게 꽂는 게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고 테이프를 원본을 넣고 여기 공 테이프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딱 누르면 그냥 소리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 카피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바보야 이러면서. 물론 이제 저희 집에는 더블데크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더블데크가 최첨단이었어요. 최첨단. 아, 자,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겠죠? 얘는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신호를 받아가지고
아까는 제가 오디오 레인지였지만, 가청 주파수였지만, 얘는, 한, 뭐, 10메가 정도 밴드위스도 안 되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냥 증폭해서 쫙 보내는데, 다만, 들어오는 시그널 포트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트위스티드 페어인데, 이게 가는 선, 오는 선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양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피지컬하게는 하나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지만, 피지컬하게도 또 열어보면 그 안에 두 가닥씩 꼬인 게 또 두 덩어리 들어있고, 뭐 네 덩어리 들어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들어오면 얘는 증폭해서 쫙 뿌리는데, 다만, 간단한 로직이 있어서, 쫑이 나면 잼 신호를 쫙 다 브로드캐스트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요게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을까요? 요 녀석 기준으로 보면 요 L1 허브 또는 레이어 1 더미 허브. 근데 허브라고 많이 하는데 허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스타 커넥션이 되어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버스 같은 거죠. 버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버스는 토폴로지로서는 그래프 토폴로지로서 이해하면 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는 뭐 어떤 요거 자체가 쉐어드 미디엄인데 쉐어드 미디엄을 그래프로 표현하기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정말 얘가 독보적인 어떤 다른 녀석이고 얘를 중심으로 스타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랜을 뭐 케이블 이서넷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스타 랜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어, L1 레이어에 있는 이 허브라는 녀석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덤하지는 않죠. 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정말 덤하지는 않은 거죠. 약간 스마트한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스마트해지면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캡처라는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쫑이 났어요. 그래서 백오프를 했어요. 근데 또 뭐 밀리고 해요. 또 쫑이 나고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패킷은 한참 동안 계속 트랜스미션이 안 되고 결국은 드랍되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전에는 어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아마 해소가 안 되고 얘가 스위치 허브로 바뀌면서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캡처 현상은 여전히 이제 캡처 피나미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케이블 이서넷의 리피터는 정말 그대로 받아서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 받는 정말 풀 아날로그였다면은 얘는 이제 좀 디지털이어야죠. 그렇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고 이제 증폭을 해야 되니까 조금 독특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트 이서넷인데 그래서 802.3 워킹 그룹에서 이제 계속 이서넷을 개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좋은 걸 내고 칩들이 점점 싸지고 이제 어떤 회사는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더 투자를 해서 그 회의에 가서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자기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 요소가 들어가게 계속 유도를 하겠죠. 아니면은 자기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서 표준이 딱 완성만 되면 가장 먼저 마켓에 중요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 5G 표준화할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로 삼성전자라든가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 이런 기지국 만드는 회사들은 표준이 나오면 핸드폰이 나올 때 이미 기지국도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팔면서 기지국은 1년 후에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하는 와중에 계속 엔지니어들이 그 표준화 회의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이 나오면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우리가 그걸 잘 만들 수 있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빨리 해야 된다 해보고 알고리즘 만들어보고 마찬가지로 에이더2.3에서도 열심히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기능을 하면은 이제 일단 스타랜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랜용 뭔가를 팔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기기를 파는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L1 더미 허브보다 훨씬 똑똑한 놈을 팔아서 더 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아까는 허브였죠. 이 스위치는 이제 똑똑해서 뭐냐면 여전히 스타 커넥션인데 받아서 이제 증폭해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얘는 받잖아요. 그러면 디지타이즈를 해서 로직한 걸로 바꿔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로지컬한 정보로 바꾸면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저장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런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아까 보냈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면 그전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더미 허브일 때는 충돌이 일어나면 얘가 잼 시그널을 쫙 보내는 거예요. 쫑났어, 쫑났어, 컬리전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받아요. 요 포트로. 그러면 디지타이즈를 해요. 로지컬한 정보로 바뀌죠. 얘도 받아요. 로지컬한 정보로 바꾼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해요. 메모리가 넘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보내고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 얘한테는 안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똑똑하면 이제 얘들이 어떤 놈이고 요 녀석이 레이어 2에서니까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주소에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B한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받았어요. 근데 얘는 C한테 보내고 싶어요. 받았어요. 오고 있어요. 그러면 C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컬리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광고하겠어요? 아, 특별히 개량할 거 없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냥 이서넷 뭐 허브예요. 요거 우리 걸로 바꾸시면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비싸면 안 사겠죠. 근데 조금 비싸요. 그러면 훨씬 좋아지면 사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L3 스위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그래서 레이어 2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레이어 1일 때랑 좀 다르겠죠. 레이어 2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스위치 트 이서넷에서 어떤 식으로 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게 스위치 허브라고도 해요. 참고로. 왜냐하면 이름을 너무 바꾸면 안 팔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차 바꿀 때마다 모델 할 때마다 이름 막 바꾸는데 미국에서는 그대로거든요. 아직도 엘란트라 뭐 이렇게 해서 팔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i30 이렇게 파는데 미국 가면 엘란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 이게 주차장에 엘란트라라는 차가 서 있으면 아니 이렇게 오래된 차가 아니라 물론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미국에 연구년 갔을 때 현대차 사온 거예요. 예. 엘란트라예요. 한국에서는 i30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름을 자꾸 바꾸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허브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서넷 허브 나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 개량한 다음에 이서넷 스위치 나왔어요. 사세요, 사세요 하면 처음에는 안 살 수도 있죠. 저건 뭐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이름을 스위치 허브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위치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예. 간혹 가다가 제가 실제 히스토리를 약간 이렇게 드라마타이즈해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제 말만 믿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기존의 더미 허브와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버퍼 또는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워딩 테이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디지타이즈해서 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어드레스를 읽었거든요. 이제는. 그전에는 안 읽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내 우편인데 받으면 내가 눈 딱 감고는 받으면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내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하면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겉봉에 뭐라고 적혀 있나. 그러니까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똑똑한 녀석이 되는 거고 느리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빨라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네, 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링크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제가 찾았던 뭐 이서넷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튜브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뭐 케이블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컴퓨터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이서넷 스위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기기가 있는데 얘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서 이서넷 스위치로 들어갔는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이서넷 스위치와 이 이서넷 스위치는 얘들끼리 연결할 때 반드시 요 연결이랑 똑같은 표준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건물에 여전히 여기 보면은 RJ45 그 잭이 나와 있죠. 그렇죠? 걔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을 깔려면 또 뭐 공사가 많아야 돼요. 그럼 오래된 건물들은 이 케이블 있잖아요. 트위스티드 케이블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LG 연구동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3층인가요? 2층에 보면 우리 네트워크 스위치를 넣는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가요. 아니면 위로 해서 뭐 어떻게 가든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뭘 바꾸는 거예요. 학교에서 바꾸고 싶어도 시스템을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근데 바꾸는데 여기를 굳이 트위스티드 페어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LG 영무동에 있는 거고 이건 학교 학술정보관에 있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과는 예를 들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자기들끼리 연결할 때는 옵티컬 파이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는 이서넷, 이서넷 표준 L1, L2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런 그 스위치들을 보면 요런 스위치들을 보면 어떤 포트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RJ45 포트들이 있고 또 옵티컬 파이버 포트가 있는데 여기 연결할 때는 당연히 옵티컬 파이버로 연결된 기기이고 얘는 표준 얼마로 피지컬 레이어 통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림을 저 뒤에다 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그렇죠? 요걸 가져와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있던 그림 2.5를 좀 고쳤어요. 제가 지우고 카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얘가 L2 스위치라서 여기 PC들이 쫙 붙어 있어요. 얘가 L2 스위치라서 PC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얘와 얘도 스위치 두 개도 예를 들면 동일한 포트로 그냥 연결돼 있고 이러면은 틀림없이 얘도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는 똑같은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는 그런 거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와 얘를 연결할 때 아까 말했지만 광 케이블로 하면서 다른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요거 레이어 2까지 예를 들어서 레이어 2 스위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다시 꺼내서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선의 표준에 따르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회사들마다 다른 표준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서넷이라는 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서넷에서 여전히 이서넷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광으로 하는 피지컬 레이어를 광으로 하는 녀석을 만들고 엄청나게 멀리까지 하는 애를 만들어요. 뭐 몇백 미터가 아니라. 참고로 이제 그 케이블 이서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그러니까 케이블 길이 가장 멀 때 한 500미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보면 뒤에 잠깐 뒤로 갔다 올게요.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뭐 40km 표준이 있어. 당연히 이런 것은 옵티컬 파이버 이런 걸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서넷이라는 게 반드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만 이제 커버하지 않고 굉장히 먼 데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말을 했듯이 이제 뭔가 다른 어드레싱을 할 거라는 건 알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IP 패킷을 받으면 그거를 인캡슐레이션을 할 거니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AC 어드레스, 이게 미디어 또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서넷 어드레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본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48비트짜리가 모든 기기마다 서로 다른 고유 번호를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하드 와이어드로 돼 있었어요. 못 고치게. 근데 이제는 웬만한 기기들, 특히 여러분 핸드폰은 맥 어드레스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 저희가 중학생일 때 이제 얘가 이제 밤에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을 사줬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이 갤럭시 폰에서 예를 들어 갤럭시 폰이면 컨트롤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삼성 거는 뭐 앱 다 막는 게 있어요. 자녀 뭐 블로킹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는 그냥 다 막아놨어요. 핸드폰을 주는데 오직 전화랑 사진 찍고 지도 보는 거 말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뭐 카톡 이거 뭐고 다 한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딴에 이제 네트워크를 배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래? 저 맥 어드레스를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너 핸드폰 1이네.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제 집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요 맥 어드레스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단 그러고는 해피하게 잘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저 녀석이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마치 밤새 게임한 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녀석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상한 맥 어드레스를 가진 핸드폰이 접속해서 밤새 뭐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패스워드도 걸어놨거든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맥 어드레스를 바꾼 거였어요. 찾아가지고 맥 어드레스 바꾸는 법 이래가지고 집요하죠. 그렇죠? 특히 남학생들이 그 밤새 게임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갑자기 컴퓨터 실력이 막 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저 2학년인데 뭐 도움이 많이 돼요. 저 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자기 여동생 그 뭐 게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다 뚫으니까 뭘 하고. 예, 참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글로벌리 유니크 48비트 스트링 하드와이어드 인투 디바이스라고 돼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true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또 뭐냐? 이 교과서는 제법 오래됐어요. 이 어, 더 인터넷이라는 녀석이 발전한 속도에 비하면 실제로 몇 년 안 됐지만 제법 오래돼서 아웃데이티드 되어 있는 내용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프린서플은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읽을 때. 이게 사실이겠거니 하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IP 버전 4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요. IP 프로토콜도. 지금 IP 버전 6가 막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뭐 그거 페너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어 있죠. 자, 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할당한다 그랬죠? 로케이션 베이스로 할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맥 어드레스는 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예를 들어 하드 와이어드 된 넘버를 줄 때 저기 한국 가서 쓰실 거니까 2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조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맥 어드레스라는 것은 이서넷 어드레스라는 것은 로케이션 베이스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로케이션 베이스드가 아니면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은 기기가 있으면 이게 어때요? 테이블 사이즈가 이게 그냥 계속 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줄이고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래 그 케이블 이선에서 생각하면 이게 하나가 보내면 그 정보가 다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모든 애들한테. 마치 내가 소스고 얘들이 데스티네이션 들인 것처럼 그런 기능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어드레스 중에서 48개의 원즈가 있는 어드레스로 패킷을 날리면 이거는 모두 들으세요라는 패킷인 거예요. 참고로 이서넷 패킷은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프레임이라고 부를게요.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룹 멀티캐스트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계속 이제, 48비트라고 돼 있고, 네. 지난번에 요거 트릭 좀 가르쳐 줬었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2의 10승에 뭐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얘가, 뭐예요? 256인가요? 예, 그 다음에 얘가 10의 3승이니까 이게 10의 7승이고 이렇게 되니까 25.6 곱하기 10의 8승쯤 되나요? 약? 예. 그럼 얘가 억이니까 이게 25.6억 개네요. 그렇죠? 맞나요? 대충? 예, 트릴리언이. 예, 대충.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모자라겠죠. 인터넷 오브 띵즈의 시대라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맥 어드레스를 막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기기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자, 이제 이서넷에서 이제 레이어 2죠. 이서넷에서도 레이어 1, 레이어 2가 있지만 레이어 2에서 이 레이어 3에서 온 IP 패킷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패킷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항상 모든 패킷은 세 부분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헤더예요. 머리니까 왼쪽부터 읽어요. 여기서부터 헤더, 그다음에 바디에 해당하는 페일로드, 그다음에 후터라고 하는 잘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뭐 후터에 해당하는 끝에 뭐 붙이는 거.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게 뭐 프리라고 돼 있는 것은 프리앰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7개의 8비트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8, 56인가요? 56개의 어, 원제로 그러니까 10, 10, 10, 10, 10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한테 삐리비리비리비리 아까 제가 삐 하는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삐 하고 보내고 여기에 SDF는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그래서 한 개, 원 옥텟 그러니까 한 개의 8비트죠. 그래서 여기서 원스와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프레임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삐 하면은 그 톤이 있으니까 아 오는구나 이제 신호가 에너지를 디텍트 할 수 있게 일종의 에너지를 디텍트해서 오는구나 그러고 아 이제 시작이군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먼저 나오고요. 당연히 맥 애드레스죠. 그다음에 소스 애드레스. 그다음에 요 타입은 페일로드의 타입에 대해서 뭐 나와 있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IP 패켓은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페일로드의 길이가 미니멈이 46이고 맥시멈이 1500인데 이건 이제 옛날 기준인 거고 뭐 다른 게 나와 있대요. 그다음에 여기 CRC라고 돼 있는데 교과서에는 또 CRC라고 해놓고는 FCS에서 프레임 체크 시퀀스인데 이게 IP 패킷과 다른 건 뭐냐면 얘가 헤더 안에 있지 않죠. 프레임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체 프레임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IP 패킷은 헤더에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냥 딱 헤더만 열어가지고 계산 쫙 해가지고 그냥 버려 또는 포워드 해. 이걸 결정하는 게 IP 패킷이었다면 이서넷은 어떻게 하냐면 다 보고 에러가 얘가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에러가 있나 없나를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뭐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 비츠가 있는데 이름이 그렇게 붙은 이유는 시클릭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대학원에 우리 오류 정정 부호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갈로아라는 수학자 여러분 들어봤죠? 갈루아 또는 갈로아. 갈로아가 파이나이트 필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바이너리인 거죠. 0, 1로 해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거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리니어 엘지브라는 어떻게 됐어요? 벡터가 어떤 매트리스랑 곱해져서 벡터가 되는 게 핵심이죠.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그런데 그 벡터 매트리스의 엔트리들이 뭐였어요? 엔트리들이, 넘버들이 리얼 넘버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리니어 엘지브라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매트리스 안에 0과 1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벡터 엔트리도 0과 1이고 그것을 쭉 매트리스 벡터 곱을 할 때도 똑같은데 얘를 이제 곱하는 거는 XOR처럼 하는 0일은 아니지 XOR AND로 하는 거 AND 그렇죠? AND로 곱하고 뭐 OR는 덧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프라임 넘버가 나와요. 프라임 넘버의 지수승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코딩 기법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일종의 블락 코딩에 해당한다면 시클릭 코드라는 게 있어요. 시클릭 코드, 블락 코드 말고 그 시클릭 코드 중에서 스페셜한 게 있는데 걔를 가지고 요 전체 프레임에 이서넷 프레임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에러가 있다고 반드시 있다라고 결론 나진 않아요. 항상 오류가 생겨요. 그것도. 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오류가 있다 없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퀀스가 마지막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프레임이 오류로 커럽트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패러티 비츠가 더해져 있는데 걔를 여기서는 CRC 또는 어떤 문서에 따라서는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레이어 3에서 IP 패킷이 내려오면 레이어 2에서 이서넷이라면 레이어 2에서 걔를 페이로드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 어드레스들을 맥 어드레스들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붙이고 푸터 붙이고 해서 이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내면 걔가 어떤 웨이브 폼으로 모듈레이트 돼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해서 와이어를 따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미니멈 랭스가 있는데 요게 대해서는 저 섹션, 이 챕터 끝에 가면 왜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특별하게 여기서는 뭐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정말 피지컬 레이어를 설명하진 않고 그냥 다양한 피지컬 레이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와이파이 다음 챕터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다. 실제로 굉장히 빨리 발전해 왔고
한 50년 이상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모든 이 전자전기공학의 발전을 경험해 온 거죠. 정말 L1 리피터부터 시작해서 L1 더미 허브, L2 스위치 허브, 그다음에 지금은 L3 라우터까지 있고 길이도 처음에 10 베이스 5 케이블이었어요. RF일 때는 500m 정도면 그래 뭐 잘하는 거야 이랬는데 좀 아까도 말했지만 몇십 킬로미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속도도 뭐 10메가헤르 10메가 bps 뭐 이러다가 뭐 몇백 기가 bps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얘들이 완벽하게 백워드 컴패터블 하면은 그냥 새로운 버전을 내더라도 옛날 기기들이 뭐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안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새로 나오는 하이 버전들이 숫자가 큰 버전들 최근에 나온 것들이 앞에 걸 몽땅 다 서포트 하도록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표준이 좀 많이 달라도. 그래서 연결하는 잭만 같으면 그냥 꽂아버리고 기기가 좀 덤 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옛날 표준으로 돌아가면 그냥 얘는 옛날 표준을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 맞춰서 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 뭐냐면 아까 프레임을 봤잖아요. 구조를. 그러면 그 안에 얘가 버전 몇 번인지를 넣는 공간들이 보통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멀티플 스피드도 서포트할 수 있게 돼 있고 오토 니고시에이션이 되도록 또 프로토콜을 만들어 놔요. 예.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뭐 옵티컬 파이버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예. 자 이제 몇 개 이름을 볼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이제 여기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요 녀석이 10 베이스 5라는 것을 먼저 봅시다. 이게 그 케이블 이서넷에서 나왔던 녀석인데 10이란 것은 10 메가bps 1초에 그러니까 1초에 1000만 이죠. 그렇죠? 메가가 10만이니까. 맞습니까? 예. 1000만 비트.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 5는, 코엑스, 즉, 동축 케이블로 500m라는데 그냥, 코엑스 빼버리고, 5에서 100도 빼버리고, 5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케이블 이서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서넷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허브 이서넷 이렇게 바뀌면서 스타로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인데 여기서 10 베이스 T라는 게 나왔는데, 예, 이때는 이제 RJ45 잭을 쓸 거고, 플러그와 트위스티드 페어를 쓰는데 흥미롭게도 저 선을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발명한 거래요. 우리가 전화기 발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이제 전화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말하면서 이제 내 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말한 것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모든 매질이든 장치든 간에 뭔가 이 장치 끝에 가면은 기존의 매질과 다를 수밖에 없죠. 동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far end crosstalk, 뭐 near end crosstalk 이런 크로스톡이라는 게 생겨요. 상호 간섭하는. 근데 선을 꼬았더니 뭐 많이 줄더래요. 그래서 아직도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이제 됐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죠. 100 베이스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베이스는 뭐냐? 이게 베이스 밴드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캐리어 센싱 또는 캐리어 센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오실레이터가 들어있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냥 스위치를 빨리 하는 거예요. 010101 뭐 예를 들어서 0볼트 5볼트를 빨리 스위칭을 하면 그냥 그게 오실레이터 같기도 하잖아요. 로지컬하게 나는 스위칭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베이스밴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냥 캐리어는 없고 그래서 요 베이스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시그널링을 하면서 이제 트위스티드 페어로 바뀌었어요. 얘는 100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 이제 좀 케이블이 이 RF 코엑스 케이블은 굵거든요. 잘 안 휘어지고. 그런데 얇은 트위스티드 페어로 하니까 가설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점점 똑똑해졌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급격히 갔죠. 예, 저는 이거 기억이 나요. 가는 게. 그다음에 여기서 100 메가bps고 베이스밴드고 이제 F니까 파이버인데 X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000 그렇죠? 여기다 멀티모드 파이버 뭔지 모르는데 뭐 웨이블랭스가 여러 개인가 봐요. 예. 그다음에 뭐 기가 bps 이서넷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10 기가 이서넷 여기 눌러 보시면 위키가 나오는데 어 CSMACD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 쓰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예. 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컬리전이 안 일어나게 해버리면 뭐 쓸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지컬 레이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오토 니고시에이션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몇 버전까지 쓸 수 있나 보고는 가장 빠른 녀석으로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또 누르면 뭐 풀 듀플렉스, 포인트 포인트, 노 CS, MACD, 뭐 그다음에 여기 옵티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뭐 40km. 이게 랜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예, 그래서 뭐 캠퍼스 에리어 네트워크, 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에서조차도 뭐 그냥 뭐 이서넷 어떤 특정한 파일을 갖는 이서넷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위치 트 이서넷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지금 이제 스위치 트 이서넷 을 사용하는 조그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인데, 자, 여기 보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이 스위치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그냥 뭐 터미널 또는 컴퓨터라고 하세요. 컴퓨터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들. 예. 그리고 요 기기들은 컴퓨터들은 요거 ABC가 그냥 어드레스라고 합시다. 각각의. 예. 각각의 맥 어드레스라고 편의상 생각합시다. 굳이 저걸 우리가 숫자를 할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스위치 허브 또는 스위치는 어떻다고 했죠? 예. 각각이 포트가 있다고 했죠. 쌍방향 포트죠. 하나의 포트에 딱 꽂으면은 어떤 다른 기기와 쌍방향 커넥션이 되는데 번호들이 다 있어요. 이 번호에 어떤 맥 애드레스를 갖는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얘는 스위치니까 똑똑하니까 L2에서 레이어 2에서 읽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먼저 놓고 요 박스는 뭐냐 그러면 이 박스는 예를 들면 forwarding 또는 forward 테이블이에요. 각각의. 요 녀석은 요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요 스위치는 이 테이블, 요 스위치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번호를 보면 요 기기는 예를 들면 제조사가 뭐 갑이라는 제조사고 얘는 을 제조사 건데 그래서 포트가 5개짜리인 거예요. 예, 둘 다. 얘는 포트가 4개짜리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얘의 포트 4번과 얘의 포트 4번이 연결돼 있고 얘의 포트 5번과 얘의 포트 1번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스타인 거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트리처럼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예, 다 얘기했죠. 바이디렉셔널 포트고 10개의 디바이스가 유니크 어드레스를 A부터 J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프레임을 하나 생성했어요. 예, 이서넷 패킷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생성해서 내가 A인데 뭐 J까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요 자기 포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내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한테 도착해요. 그러면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받은 걸 4번 포트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J 보세요. J. D에서 J까지는 4번으로 내보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이제 4번으로 보냈어요. 그럼 얘가 받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J는 5번으로 가래요. 5번으로 내보내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보니까 J는 5번으로 보내래요. 그럼 자기 5번으로 보내면 딱 도착하죠. 예. 자, 이렇게 하려면 각각의 스위치들이 자기한테 물려있는, 다이렉트리 물려있는 컴퓨터들 말고도 다른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된 기기들도 다 자기 테이블에 넣어서 알고 있어야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이 이서넷 어드레스가 우리 IP 어드레스처럼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몇 개만, 프리픽스 몇 개만 가지고 딱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딱 느낌은 뭐냐면, 잠깐, 이게 간단하지 않다. 그냥 하나 스위치가 딱 있고, 걔한테 기기들이 쫙 물려 있고, 얘가 스위치가 패킷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레이어 3로 올려가지고 뭐 그냥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잘라놔요, 내가 부분. 그래서 스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게 LG 연구동에 있는 스위치예요. 이거는 공학 이동에 있는 스위치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AI 대학원에 있는 스위치예요. 그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가 어쨌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나눠놨지만 본래 이서넷이 뭐였죠? 쉐어드 미디엄에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얘 입장에서 얘가 어쨌든 이 스위치 세기를 통해서 도달해야 돼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패킷을. 그냥 제이한테 보내줘. 그러면 요 녀석들이 마치 케이블 이서넷이었던 것처럼 작동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컬리전 이런 건 빼더라도. 자,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이란 게 뭐예요? A이면 B이고 이런 거잖아요, 다. 우리가 뭐 도쿄 의정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뭐예요? 각각 나라들이 협약을 맺기 전에 프로토콜 만든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프로토콜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드래프트, 뭐 조약 같은 거의 드래프트. 그러니까 의정서는 사실 조약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서 이런 표준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규약 같은 건데 규약이 뭐냐면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다 로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약을 기기 안에 집어넣으려면 기기가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죠. 엔드 오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 프로토콜도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어제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학교에 왔더니 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뭔가 그 프로토콜에서 이게 고장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얘를 예를 들면 8포트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기기가 뭔가 자기한테 연결된 놈들한테 너희들 뭐니? 나 새로 왔어. 지난번에 있던 스위치 고장났어. 새로 왔으니까 나한테 뭐 알려줘야지. 나도 얘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만들어서 그렇죠. 회의를 통해서 놀랍죠? 회의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예.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요 러닝이란 게 있는데 뭐 대단하게 무슨 뭐 AI 모신 뭐 모델 이런 거 뜻하는 러닝이 아니고 그냥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에 어느 맥 어드레스로 내가 프레임을 날리려면 그렇죠?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나? 내가 받았어요. 딱 깠어요. 프레임을. 헤더를 딱 열어봤더니 요 프레임은 그렇죠? 요 프레임은 데스티네이션이 맥 어드레스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스위치면 나의 포트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오면은 뭐 번호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딱 연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나는 새로운 스위치야. 너희들 맥 애드레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래? 이러면서 각각의 자기 연결된 포트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그것도 당연히 프레임으로 받아가지고 까서 그래. 맥 애드레스 A는 1번에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내가 배워야죠. 그런 의미에서의 러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서넷 프레임을 그냥 간략하게 쓴 거예요. 그냥 수신 주소, 송신 주소, 페이로드 이렇게만 써놨어요. 물론 앞에 있는 프리앰블, 뒤에 CRC 다 떼버리고 그냥 요것만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떤 봅시다. 어떤 컴퓨터가 맥 애드레스 X를 가지고 있는데 프레임을 맥 애드레스 Y인 컴퓨터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자체는 그렇죠. 컴퓨터가 스위치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요런 프레임을 그냥 자기 이서넷 포트를 통해서 그냥 보내요. 그럼 하필이면 그 끝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스타 커넥션이니까. 스위치가 달려 있겠죠. 그 스위치가 얘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가 얘를 읽어가지고 특히 이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Y니까 자기 포워딩 테이블에 Y가 있는지를 봐야죠. Y가 있으면 그 Y 옆에 어느 포트로 보내라고 돼 있을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없으면 모든 곳에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 모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네, 1분 남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만약에 어드레스 포워딩 테이블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맥 애드레스면 글로 보내고 없으면은 모든 다른 포트에다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가 패킷을 받으면 그렇죠? 딱 받으면 어때요? 소스도 열어볼 수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소스예요. 아니면 어쨌든 열어서 보는데 어제랑 다르네? 제가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기기를 꽂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업데이트를 시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위치 하나에 대해서 얘기인데 아까 말했지만 스위치가 여러 개 있으면 스위치들끼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여기 나오지만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이것도 뭐 여러 번 진화를 하고 있고 했는데 이름도 바뀌고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포워딩을 하면 좋을지를 같이 협의를 해요. 연결된 스위치들끼리.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